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태양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끝판왕 혹은 에너지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죠.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유니테스트의 대부분의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도 DDR5 테스터기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페로브스카이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게 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페로브스카이트가 무엇이냐? 일단 훨씬 더 가볍고요. 기존 태양광 폴리실리콘 혹은 기존 태양광 모듈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고 저렴합니다. 얼마나 저렴하냐? 대략 30% 이상의 효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태양광의 그런 전력 생산비가 이미 석유, 원유를 뛰어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30% 정도 더 저렴해진다는 것은 결국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는 원전을 제외하고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전무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저렴한다거나 혹은 효율성이 더 나오는 것 외에도 플렉시블이 가능해요. 플렉시블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면에 뭐 건물이라던가 혹은 자동차라던가 혹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부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야말로 혁신 중의 혁신이죠. 우리가 핸드폰을 할 때에도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붙이게 되면 굳이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효율성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마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효율성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IT 기기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태양광 조도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성이 가능해요. 네.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명한 태양광 모듈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형 기기들, IT 기기들로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니테스트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최초이고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에 이미 신공장이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2년 전부터 완공을 해놨어요. 공장을 먼저 완공한 다음에 기술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테스트 입장에서도 얼마나 급박한지, 얼마나 이 기술에 대해서 걸고 있는 것이 많은 건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방증입니다. 특히 2024년, 2025년 이후에는 대형 기기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혹은 야산 혹은 들판 이런 쪽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상용화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 이에 따라서도 충분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특히 평택 신공장뿐만 아니라 새만금에도 이미 1,000억 원 이상, 1,200억 이상의 그런 자금을 이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 1등 기업,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상용화 기술과 혹은 기술력을 효율적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퍼스트 모버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제가 사이버트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이미 일론 머스크가 페로브스카이트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일론 머스크 입에서 사이버트럭은 페로브스카이트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일단 페로브스카이트가 쓰이게 되면 전기 충전을 극도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돌아다니기만 하더라도 혹은 밖에 주차만 해두더라도 거의 공짜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다가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태양광 모듈을 싣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볍고 공면으로서의 역할 혹은 투명성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모듈이 설치가 된다면 이제 충전하는 횟수를 정말로 극적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이버트럭의 트렁크 부분, 뒷부분을 이제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은 된 것인데, 이제 여기다가 이 거무칙칙한 그런 일반적인 자재가 아니라 태양광 모듈을 붙임으로써 역시나 여기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전기가 생산됨으로써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술력을 이미 디자인 때부터 생각을 하고 만든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 뭐 건물이라던가 혹은 야산이라던가 혹은 우리 IT 기기들,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갔을 때에는 VR, AR 그런 글래스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쓰게 되면서 에너지계의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제 막 올해 하반기부터 소형 기계들에 이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상용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가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국책 과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구원들이 이미 유니테스트의 그 효율성을 확보를 한 이후에 유니테스트의 기술을 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그나마 가장 앞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솔루션도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개 기업 중에서 가장 앞선 기업은 유니테스트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도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보 공개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코멘트 드릴 수가 없다는 점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 기업이 대한민국이라던가 미국의 실력을 따라오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정보 공개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제가 텔레그램 방에 5월 22일에 이런 식의 글을 좀 적어드렸어요. 5월 22일이면은 딱 이날이죠. 네, 이날 제가 이런 글을 적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경제성 높고 발전 효율도 우수, 향후 태양광 모듈로 게임 체인지 낙점, 현대차도 차량용 개발, 2026년 하반기 양산하기 전, 현재는 시험 테스트 단계. 여기까지가 이제 기사 핵심 내용이고요. 제 분석 내용은 페로브스카이트는 가히 게임의 체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산 성공과 동시에 에너지 업계의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니테스트, 하나솔루션, 퍼스솔라 등이 선두권에 있으며 융기솔리콘 등 중국 기업들 역시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년을 양산 염두로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게임 체인저 기술들이 그렇듯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실체가 있는 기술의 정보가 꾸준히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이기에 꾸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애초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을 염두에 두고 만든 디자인이죠. 충전할 필요조차 없는 꿈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전력은 팔거나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하기도 되겠죠. 지금껏 분석해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무제한에 가까운 값싼 에너지 공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이유에서든 곧 인류의 생존과 일맥상통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투자자로선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이라던가 혹은 기후위기 이런 쪽과도 연관지어서 분석해드린 바가 있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과도 연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작년 연말,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용이 10배 이상 급등을 한 적도 있었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제 막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한국전력이 적자 보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에서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더 가스가격이 올라야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비용이 지금보다 2배 이상이 올라간다면 과연 이를 버틸 수가 있겠는가, 지금의 정권이라던가 혹은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과연 버틸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ESG 혹은 친환경을 이유로 해서 원유라던가 혹은 시추에 대한 그 물량, 시추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는 건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므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에 대한 수요량은 앞으로도 한동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것들은 화석연료 에너지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2035년까지 꾸준히 우상할 것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점에서 인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흥국들의 인구들이 선진국들을 따라하게 되면서 삶의 풍요로움을 즐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에어컨의 보급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난방의 보급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과연 에너지의 가격의 상승, 에너지 비용의 급등을
일반 서민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무제한적인 아주 값싼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는 것인데 신재생 에너지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화석연료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에너지 비용의 급증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국가라던가 혹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개발은 혹은 상용화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필수적인 상황까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태양광, 해상 풍력 이런 쪽에 대한 혹은 수소도 마찬가지고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급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술 혁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조금씩 가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형기기에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2025년 이후에는 결국 중대형 쪽, 그러니까 건물이라던가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유니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실적, 매출은 이제 태양광과 그리고 반도체가 거의 50대 50 정도 나왔습니다. 태양광의 인버터 혹은 EPC 같은 경우도 유니테스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죠. 그런데 실적 같은 경우는 되게 가까운 미래 실적 같은 경우는 DDR5의 테스터, 버닝 테스트라던가 혹은 SS 테스터에 대한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DDR5에 대한 언급을 꾸준히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어도 내년부터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DDR5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들어가는 그 장비들이 새로 깔린다는 점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스터라는 점. 왜냐하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수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수율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테스터기를 아주 많은 양의 테스터를 들여야 되는 것이고 유니테스가 SK 하이닉스의 거의 독점적인 테스터 벤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DDR5에 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가 가지고 있는 먼 미래까지의 기대감 혹은 실적 혹은 기술의 혁신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결국 2020년대 이때보다도 주가가 더 낮은 상태죠.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후에 발생한 유동성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이라던가 DDR5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능성을 좀 두고 좀 염두를 해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에 대한 분석이었고 페로브스카이트 특히 유니테스트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